1964년 유수 같은 세월은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저마다 바쁘고 분주한 삶에 매이다 보니 전쟁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고통과 힘든 시절에 겪었던 작은 추억조차 까마득하게 무정한 세월 속에서 사라져갔다. 나 역시 가슴 한켠에 아픔을 묻어둔 채 무심한 시간 속에서 삶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의 날들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결코 혹독하게 겪어야 했던 가난과 전쟁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9.4일생으로 너무나 아팠고 죽어도 잊을 수 없는 현실을 겪어야만 했던 그때를 그리며 오늘도 눈시울을 적신다. 할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식도 보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하고 소천하셨고 그 후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마저 비워줘야 할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참으로 야속한 현실을 비켜가지 못하고 그대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누구 한 사람 기댈 언덕조차 없던 거리로 내몰리다시피 쫓겨나왔으나 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동설 안의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서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며 낮에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끼니를 때우고 밤이 되면 보호막 없는 다리 밑에서 견딜 수 없는 추위로 움츠리며 가마니를 깔고 덮고 잠을 청했다. 까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이 땅에 태어난 나 자신을 저주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빈곤한 형편이었다. 어느 집이든 다 먹고 살기 힘든 처지니 동네 사람들 역시 나를 돌봐줄 여유가 없었다. 할머니가 소천하신 후 내가 거리에 나와 구걸하고 거지가 되어 제주도 다리 밑에서 산다는 소문이 보육원 친구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다리 밑에 찾아와 나를 놀려대며 온갖 욕설과 폭행으로 괴롭혔다. 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때리면 맞고 견디기 힘들면 쓰러지고 그러다 정신이 나가면 졸도했다. 그럼에도 질긴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고 고통에서 깨어나면 또 살아있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서 공동묘지에 있는 친할머니 무덤에 가서 잠을 청하며 원통함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또한 예전에 할머니와 살던 마을에 나오면 마을 동일리 패거리들과 고아들이 패싸움을 했는데 대다수 보육원생들 때문에 나까지 휩싸여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였고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왕따를 당했다. 혹여 피해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모든 원인을 보육원생인 나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 때로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제주도 모슬포 바닷가에 가서 고동을 따다 삶아 먹었다. 그 당시에 내 마음을 다소나마 위로해 주던 친구 지연과 부모님 몰래 용돈을 가지고 나와서 맛있는 국화빵을 사주고 홍시감을 사주었다. 지금도 그 친구가 나의 유일한 증인이다. 슬픈 세월들, 거센 바람에 펄럭이는 보자기 속에 담겨진 작은 생명의 신음과 울음소리, 까만 입술에 눈물이 샘이 되어 작은 생명이 맨 땅에 누워 있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는 나는 눈물이 마르고 목마름으로 슬프게 훌쩍이던 그 작은 생명을 나의 공간 속에 접어보며 작게 남겨두었던 시간을 되돌려 본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아득한 공간 속에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작은 쪽방 하나 잠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더 큰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부모 없고 집 없는 서름과 가난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생명은 하얀 종이배에 마음을 실어본다. 들에서 다리 밑에서 음악집을 움켜안고 배고파전 고파 부모님이 보고팠던 그 긴긴 세월들이 왜 그리 춥고 배고팠던지 마음속 생명은 자라고 싶어 아우성쳤던 겨울밤 하늘을 보며 얼마나 흐느끼며 울었던가.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방 안에서 부모 형제와 다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언제 봐도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던 어린 생명은 학교 뒤편에 앉아 달래줄 사람 없는 곳에서 목 놓아 울었다. 지금은 녹슨 한 추억의 그릇에 담아 내가 이제 어엿한 목사가 되었소 라고 말하고 싶다.
보육원과 남의 집에 맡겨졌던 슬픈 세월들. 식충이처럼 밥 많이 먹는다며 그토록 천대를 받았던 어느 날 아침, 고추처럼 매웠던 무서운 나의 겨울 아침, 갈 곳 없이 어느 공원에서 노숙하다 도둑놈으로 오인받고 죽도록 매맞고 쓰러져 소리 없이 흘렸던 슬픔의 눈물은 지금도 내 무거운 가슴을 적신다. 다른 기억들은 다 덤덤해졌으나 먹는 것으로 문전박대를 당했던 서름과 억울하게 누명씌워 죄인 취급당했던 것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빨리 어른이 되어 정상에 오르도록 재촉했던 매였으리라. 배고픈 서름이 한이 되어 밥 한 번 실컷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던 서글픈 인생살이의 역경이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머니가 소천하신 후 살던 집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제주도 모슬포 다리 밑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다. 나는 책과 학용품이 없는데도 항상 자아 성취를 위한 욕망으로 문화연필과 새 책, 새 공책 한 권을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비록 소년 거지일지라도 자존감은 살아있었던 것이다. 환경적으로는 고립되어 가정이나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과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았지만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심어주셨던 믿음의 유산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할머니께서 늘 용기를 주셨던 일들이 떠올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로 나는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다리 밑에 돌로 울타리를 치고 위에다 막대기를 걸치고 가마니로 덮어서 움막을 만들었다. 움막에서 거주하는 노숙인 학생으로 미군 부대에서 나온 버려진 깡통을 주워다가 나무로 손잡이를 만들고 돌로 화덕을 만들어 동양해온 짬밥을 끓여 먹었고 바닷가로 나가 고동을 잡고 그것을 끓일 물을 길어왔다. 소년 거지의 홀로서기가 시작되었고 그런대로 삶의 방식을 하나둘씩 익혀나갔다. 그 당시 물은 1급수라서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이 오염되어서 함부로 먹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난감했던 것이 바로 모기와 이와벌레들의 공격이었다. 모기와 이가 바글거리며 냄새를 풍기는 내게 달라붙어 총공격을 해댔다. 여름이면 모기가 많아서 온몸에 모기 물린 자국들로 상처투성이었고 때로는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많았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일주일 만에 다른 거지가 움막집을 내놓으라며 거지끼리 싸움이 붙었다. 거지 중에도 왕초가 있었는데 왕초와 피 터지게 싸워 결국 내가 이겼으나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기도 하면서 원숭이들처럼 머릿속의 일을 서로 잡아주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다. 몸이 아플 때는 선인장을 돌 위에 놓고 쪄서 물을 내려 먹었는데 감기나 상처 치료에 효과가 좋아 약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천연선 인장이 제주도 특산물이 되어서 유명한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와 함께 지내던 거지 중에 그러한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쁜 길로 빠진 불행한 친구고 있었으나 나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할머니 기도 덕분이라 믿는다. 배가 고프면 국어를 하고 잠이 오고 피곤하면 거적대기 하나 깔고 누우면 그게 내 집이었다. 어느 날은 기운이 없어 쓰러져 먹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내 몸을 지나가던 어른이 발로 툭툭 쳤다. 나는 꿈틀거리며 눈을 떴다. 아이고 죽은 시체인 줄 알았는데 꿈틀거리네. 꼬마야 이런 곳에서 자면 춥지 않나. 그 어른은 나를 위로하듯이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 후 잠시 시간이 지나 그 아저씨가 다시 돌아와 도가니 그릇에 꿀꿀이죽을 담아와서는 나를 다시 흔들어 깨웠다.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거라. 그날 쭉 늘어진 몸으로 기력을 잃었을 때 천사 아저씨가 갖다준 꿀꿀이죽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인 고마운 천사님이었다. 마치 메말라 죽 늘어진 화초가 물을 주면 고개를 들듯이 꿀꿀이죽을 먹고 힘을 얻은 나는
살기 위해 모슬포에서 서귀포까지 70리길을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걸어가서 서귀포에 도착하여 무작정 서귀포에서 가장 큰 중국 요리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현재는 덕성원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사정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세요. 공짜로 밥을 줄 수는 없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밥을 먹여주겠다. 그래서 나는 얼마간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며 밥을 얻어먹었던 그 중국집 덕성원이 현재에도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록 나는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체질이 허약해지긴 했지만 죽기 살기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기에 겨울방학이 되면 낮에는 구두 닦기 똘마니로 일했고 밤에는 메밀묵 찹쌀떡 장사를 하며 여름방학 때는 내 키보다 더 큰 아이스 깨끼통을 메고 팔러 다니거나 껌파리를 해서 겨우 먹는 것만 해결하고 지냈다. 더러는 나쁜 사람들의 그럴듯한 유혹도 여러 번 있었지만 다행히 나에게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이 힘이 되어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다. 그 당시는 가정, 환경, 국가, 정책적으로 청소년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가부장적으로 힘있는 사람이 권력과 세력을 부린 불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약자는 밥 한 끼니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없었다. 더군다나 가장 만만했던 어린 고아 소년에게 꿈을 실어주기란 거의 희박한 암흑속이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거짓된 눈물 등 많은 눈물이 있다. 그런데 나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었고 혈육의 정이란 느껴볼 수조차 없이 반드시 맹수처럼 역경을 이겨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공정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 세월이 흘러 비로소 그렇게 짧으나 지루하고 험난한 초등학교 시절도 지나갔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에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